RF 측정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dB, dBm, 그리고 dBc입니다. 이 단위들은 RF 엔지니어라면 매일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처음 접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은 상대값이고 어떤 것은 절대값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단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해서 실제 RF 측정 장비인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이 값들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RF 측정 결과를 훨씬 자신있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dB라는 단위를 사용할까요? RF에서는 다루는 신호의 크기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어떤 신호는 수와트 수준이고 어떤 신호는 마이크로와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값을 그대로 표현하면 숫자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로그 스케일로 변환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큰 범위의 값도 비교적 작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dB는 기본적으로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호가 10배 커지면 플러스 10dB, 100배 커지면 플러스 20dB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dB는 절대값이 아니라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B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dBm과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RF에서 특히 dB를 많이 사용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계산이 매우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가 증폭기를 통과하면서 10배 커지고 그 다음에 케이블에서 절반으로 줄고 다시 100배 증폭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 값으로 계산하면 계속 곱하고 나누어야 하지만 dB로 표현하면 플러스 10dB, 마이너스 3dB, 플러스 20dB를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도 단단한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감각이 로그 스케일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전압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2배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어야 크게 들린다고 느낍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신호의 크기를 dB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직관적이고 실무에서도 유용합니다. 이제 dBm을 살펴보겠습니다. dB가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값이라면 dBm은 절대적인 전력값입니다. 기준은 1mW입니다. 즉 1mW를 0dBm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10mW는 10dBm, 100mW는 20dBm이 됩니다. 즉 dBm은 실제 신호의 전력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dBm은 항상 기준이 1mW로 고정된 절대값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계산이 매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호가 10dBm이고 여기에 20dB 이득을 가지는 증폭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10dBm 플러스 20dB를 해서 30dBm이 됩니다. 즉 절대값의 상대적인 증가량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 방식은 RF 시스템에서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이제 dBc를 보겠습니다. dBc는 특정 기준 신호, 보통 캐리어를 기준으로 한 상대값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호가 캐리어보다 40dB 작다면 마이너스 40dBc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dBc는 절대값이 아니라 특정 신호 대비 얼마나 작은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퓨리어스나 하모닉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실제 측정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가로축은 주파수, 세로축은 신호 크기입니다. 이때 세로축은 보통 dBm 단위로 표시됩니다. 즉 특성 주파수에서의 절대 전력값을 의미합니다. 이 화면을 읽을 수 있어야 RF 측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피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21dBm이 표시된다면 그 주파수에서의 신호 전력이 마이너스 21dBm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값은 실제 신호의 절대적인 크기를 의미하며 송신 출력이나 신호 세기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dBc입니다. 예를 들어 캐리어가 0dBm이고 옆에 있는 신호가 마이너스 50dBm이라면 이 신호는 마이너스 50dBc입니다. 즉 캐리어 대비 50dB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 값은 신호의 품질, 즉 얼마나 깨끗한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하는 것이 노이즈 플로어입니다. 스펙트럼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바닥처럼 보이는 값이 바로 노이즈 레벨입니다. 이 값보다 충분히 높은 신호만 의미 있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호가 노이즈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dB는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값, dBm은 1mW 기준의 절대 전력값, dBc는 특정 신호 대비 상대값입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dBm으로 절대 크기를 보고 dBc로 신호 간 차이를 분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RF 측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노이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멀 노이즈, 페이즈 노이즈, 그리고 노이즈 플로우까지 실제 측정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